네, 한 주간의 화제를 짚어보는 뉴스 이때의 시간입니다. 영남일보 전준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진 피해 포항 시민들이 정부와 포스코 홀딩스 등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에게 200만 원 혹은 300만 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런 추가 소송 과정이 과열화되면서 우리 지역에 지금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포항 촉발 지진을 겪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추가 소송 수임을 위한 변호사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예. 포항 지역 변호사들은 추가 소송에 들어가는 시민들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기 위한 홍보전에 돌입을 했고, 재판 결과가 나온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를 반영하듯이 포항 시민들은 여러 법무법인으로부터 네. 추가 소송 안내와 관련된 메시지들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메시지 내용들이 좀 궁금한데요. 추가 소송 안내와 관련된 것들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 메시지를 좀 종합을 해보면 네. 비용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3만 원의 착수금과 음. 승소금액의 5% 수준의 성과보수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예.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의 주민등록 초본과 계좌번호, 도장 등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서 각 변호사 사무실로 신청을 하러 가면 됩니다. 네, 저도 이 문자 이런 거 받은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경쟁이 좀 많이 치열해진 만큼 미묘한 눈치 싸움도 시작됐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2018년 10월 15일에 국내 최초로 포항 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집단 소송을 시작한 포항 지진 범시민 대책본부가 지난주 초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 이번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면서 국내 최고 법률 자문가들을 초빙해 변호인단을 구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껏 시민 소송을 반대했거나 아니면 방해했던 분들이 은근슬쩍 소송에 접근하는 것은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시민들이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 가더라도 시민 소송에 동참할 수 있도록 포항 변호사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런 걸 좀 보면 정치적인 접근을 경계하는 걸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와는 별개로 지금 변호사들 자체적으로는 무한 경쟁에 돌입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네요. 네, 포항 지진 공동 소송단을 비롯한 지역 변호사들이 안내 메시지를 돌리면서 홍보전에 나섰는데요. 예. 지난 2019년 3월 출범한 포항 지진 공동 소송단은 포항 지역 변호사로 구성돼 있는데 예. 이들은 Q&A 형식으로 접수 가능 여부, 필요한 서류, 소송 비용, 접수 방법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홍보하면서 소속 변호사들의 주소와 연락처까지 기재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한편 추가 소송을 위한 변호사들의 경쟁이 또 심화되면서 한편으로는 정부의 일괄 배상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죠. 네, 45만 명이 넘는 인원의 추가 소송을 위해서 법원, 포항시, 법조계 등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하고 예. 또 그 기간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내년 3월 20일 전까지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앞서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병욱 국회의원이 이 점을 염려를 해서 소송에 상관없이 일괄 배상하는 특단의 조치를 관계 당국이 강구하길 촉구했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강덕 시장은 이번 판결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대란과 소모적인 법적 공방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일괄 배상을 위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의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포항 촉발 지진을 겪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 이 판결에 따라서 추가 소송 수임을 위한 변호사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고 또 날이 갈수록 이런 추가 소송 과정이 과열화되면서 지역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촉발 지진을 포항 시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 이런 법원의 판결을 내릴 당시 네. 소송 대란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예상 자체가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건데요. 예. 위자료 추가 소송 신청이 계속 몰리면서 민이나 관이나 모두 큰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예. 근데 하지만 개인 소송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선뜻 누군가 나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면 이렇게 하자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이 이강덕 시장과 김병욱 국회의원이 앞서 제시했던 정부 일괄 배상이나 아니면 공소시효 연장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이 소송을 가장 주도적으로 이끌며
잘 알려진 포항 지진 범시민 대책본부가 이런 혼란의 중심에 있다고요. 네, 뭐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난주 수요일인 22일이죠. 오후에 포항 북구 중앙로 포항지진 범시민 대책본부 앞을 찾아가 봤습니다. 예. 그곳은 뭐 추가 소송을 신청을 위한 시민들이 몰리며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예. 이날은 뭐 오전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음. 막상 접수는 오후에야 시작돼서 아침부터 꼬박 4시간을 기다린 그런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예. 이렇다 보니 뭐 사무실 앞은 60m가 넘는 대기줄이 이어지며 일대를 지나는 시민 통행에 뭐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고 음. 줄을 선 시민들 역시 뭐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 이렇게 뭐 불만을 호소를 했습니다. 예. 2시간 가까이 기다리고 있다는 한 시민은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네. 연세 많은 어르신은 다리가 아픈데 음. 계속 서 있는 것도 안 좋아 보인다. 그리고 소송과 관련해 빨리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청자가 몰리면서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행정에서도 업무가 몰리기는 마찬가지라고요. 네, 행정 일선에서는 추가 소송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려는 그런 시민들이 몰려서 다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입니다. 네, 포항시에 따르면 판결 전인 지난 14일, 14일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 발급 건수가 각각 662건과 662건이었으나 판결 이후인 20일과 21일에는 12,197건, 또 12,040건으로 20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600여 건에서 만여 건, 정말 20배, 엄청난 수치네요.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공무원은 그 서류 발급을 위해 방문한 민원인들 때문에 다른 업무를 보기가 힘들 네, 정도라며 서류 발급 외에도 뭐 지진 관련 신청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분 한 분 상대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정말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해 보이는데요. 뭐 포항시의 대책은 좀 어떻습니까? 네, 포항시는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문의가 폭주함에 따라서 내년 3월 말까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센터를 운영한다 이렇게 밝히고 나섰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뭐 지진 관련 문의사항 있을 시 포항시청 의회동 지하 1층 포항지진 안내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 안내창구에 방문해 상담하거나 네, 전화 054-270-4425에서 7번으로 전화를 하면 안내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일단 뭐 안내센터 운영은 참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일선 업무 과부하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네,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이 급증을 했는데 네. 이에 따라서 지난 23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지원근무 실시에 나섰습니다. 네. 즉 인원 추가 파견을 한 것인데 음. 이와 관련해 포항시 관계자는 법원의 촉발 지진 관련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인정으로 피해 주민들의 관심과 전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피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요. 이게 뭐 앞서 말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이나 뭐 일괄배상과 같은 대책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포항시가 포항 촉발 지진 위자료를 일괄 배상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 추진을 예. 정부와 국회에 공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예. 포항시는 뭐 당초부터 소송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실제로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피해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자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소멸시효가 오는 2024년 3월 20일로 임박해 있어가지고 노인이나 장애인, 뭐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 등이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등 피해 주민의 혼란마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항시가 제시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네, 일단 포항시는 시민들이 소멸시효와 법률 지식 부족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별법인 포항지진 피해 구제법상 피해지원금 신청기간 및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 근거 신설 등 특별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를 한 상황입니다. 예. 수신처는 국무총리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장,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입니다. 아울러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경우 소송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피해 주민에게 손해배상금을 일괄 지급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
다만 정부가 포항시의 건의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시민들의 소송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네. 5만 명이 제기한 소송 1심이 5년을 끌었는데 이게 아무리 추가 소송이라고는 하지만 포항 시민 모두가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45만 명이라는 숫자가 남은 거잖아요. 네. 이에 따른 소송 등안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책임이 정말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이 결단이 하루빨리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준혁 기자였습니다.